무소의 뿔처럼 가야 할 조국 신당. 사단법인 시민언론 보루 이사장 강기석입니다. 선거에서는 구도, 이슈 혹은 바람, 인물이 판세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고 합니다. 각 당의 선거 캠프는 이 세 요소의 유불리를 감안해 전략을 짭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책도 중요한 요소로 꼽혀야 마땅할 텐데 언론이나 유권자나 별로 관심이 없고 정당들도 신용만 내는 것 같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힘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을 구축한 채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를 두고 1대1로 맞붙는 구도로 짜인 것 같습니다. 국힘당은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지만 운동권이라는 것이 지금의 50대가 대학생 나이였던 80년대, 90년대 초반에나 존재했던 것이어서 40대 이하에게는 운동권 청산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저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오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염두에 둘 겨를도 없이 최루탄 냄새와 교통체증에 짜증을 내며 돈과 출세에 열심이었던 일부 60, 70대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들먹여지던 거대 야당 심판론의 변종입니다. 반면 국민 60% 이상이 공감하는 총선 이슈는 단연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윤 정권 밑에서 하루하루 물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나라 망가지는 꼴을 목격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구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총선 룰을 준연동형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군소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한 모든 민주세력을 하나로 묶을 결심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선언한 배경입니다. 최근 녹색정의당이 민주당 주도의 연합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과 민주당이 1대1로 맞붙는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이낙연의 개혁신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은 여러 이질적인 집단이 연합해 출범한 이래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분에 휩싸이며 이제는 총선 때까지 그대로 존립할 수 있을까 여부마저 확실치 않은 지경이 됐습니다. 거대 양당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합류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이미 기세가 꺾였습니다.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늦게 선거판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하고 창당 작업에 돌입한 조국 신당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꽃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 조사 결과 무려 10%를 기록했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작용했다고는 하지만 자연인 조국 한 사람만 두드러질 뿐 아직 정당의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놀라운 지지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높은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힘당의 1대1 구도를 깨뜨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로 그 지점을 우려하며 조국 신당을 분열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데 제 생각은 그 반대입니다. 조국 신당의 참전은 물론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어느 정도로 협력과 경쟁의 묘를 살려 나아갈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전체 야권 세력의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조국 신당을 크게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전박대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을 대표해 민주개혁선거 대연합 협상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창당 선언이 나오자마자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적개심까지 드러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선거연합 대상이 될 자격이 없고 역사적 선거에서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과 진보 개혁 세력의 단일 대오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박 의원은 이런 질문에 대해 즉자적으로 그렇다고 반응한 셈이지만 사실 그건 그 혼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고질적인 기회주의자들, 보신주의자들의 집합적 의견을 대변한 것입니다. 조중동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과 싸우기를 싫어하고 사사건건 있지도 않은 역풍이란 헛개비에 홀려 미적거리는 쫄보들 말입니다. 이들이 주류 행세를 하는 한 민주당은 조국 신당 창당을 만류하고 민주당에 받아들여 공천을 주지도 않을 것이며 신당 창당을 기다렸다가 비례통합당 구성에 참여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조국 신당 후보자가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자당 후보자를 내지 않는 상황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아예 외면한 채로 총선을 치르려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민주당에 몰빵을 하면 그 힘으로 더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 아니냐며 조국 신당을 못마땅해 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오히려 조국 신당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가 조국이었는데 그런 문재인 정권의 정당적 기반이 바로 180석 민주당이었습니다. 즉 검찰개혁은 여당인 민주당이 완수해야 할 과업이기도 했다는 말인데 민주당은 조국만큼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끝내 조국을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은 단체로 조국 신당과 엮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게 또 검찰개혁에 기대를 품고 팔짱 끼고 지켜보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더 이상 모든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큰 소리는 치지 말아야 하고 노무현 정신을 들먹여서도 안 됩니다. 노 대통령은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신당은 이런 의리 없는 민주당에 대해 지킬 의리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국이 겪은 멸문지화의 고난에 동정하는 민심이 아니라 민주당의 개혁성 부족, 투쟁력 부족에 실망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인물을 대거 규합하고 정책을 내세워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조국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인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조국은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 심판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기 이전에 검찰개혁의 최일선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와 일면식도 없지만 오랫동안 신문과 방송을 통해 비록 그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 일색이었지만 그런 신문과 방송을 통해 그를 지켜본 결과 그가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한 보상 혹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에게 가해질 핍박을 대비한 피난처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창당을 선언하면서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힌 바, 그런 그의 다짐에 의구심부터 표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그의 공적 사적 행동과 발언, 경력이 그의 다짐을 보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국 신당이 총선의 전 과정에서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 1:1 구도입니다. 녹색정의당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구도에서의 본진이며 큰 집인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대표 주자로 나가 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자신을 포함 조국 신당 사람들은 지역구에 일절 출마하지 않고 비례투표에만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지역구 출마 흉내를 내다가는 개도 잃고 구럭도 잃을 공산이 큽니다. 설사 민주당이 끌어들여도 섣불리 결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두 당에 가외의 소득을 안길 것입니다. 조국 신당은 독자적으로 비례투표에만 전념함으로써 조국을 미워하거나 여전히 오해하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역구나 비례에서 흔쾌히 민주당을 찍게 해야 합니다. 대신 조국 신당은 지역구에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후보로 찍었으나 비례에서는 선뜻 내켜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전체적으로 제로섬이 아닌 윈윈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정치공학자도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민주화 개혁 그리고 상식이란 키워드로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서 나름 정치와 민심의 흐름을 꽤 알게 됐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정치 고관여자의 입장에서 저는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단연 조국 선풍이 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이합집산하며 날뛰기 시작하는 정상배들 사이에서 유일한 정치인의 풍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담하거니와 10%는 컨벤션 효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인재를 불러 모을 때, 정책을 세우거나 전략을 짤 때 흔들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가다 보면 말입니다.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었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친구를 얻는 행복을 바란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대등한 친구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라.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살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 파타라는 불경의 한 구절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혼자서 가는 길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강하고 끈질긴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로 읽힙니다.